지난 시즌을 되돌아보면 맨체스터 시티는 많은 성공과 함께 감동적인 순간들을 맞이했지만 동시에 실망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도 아래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에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트래블을 달성하며 프리미어리그, FA컵,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업적은 맨체스터 시티를 새로운 정상으로 올려놓았으며 과르디올라 감독을 위대한 감독들의 반열에 올렸는데요. 그러나 챔피언스 리그는 오랜 기간 동안 맨체스터 시티에게 있어 큰 도전이었습니다. 국내 무대에서 지배력을 과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무대에서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는 마침내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트래블을 완성했고, 이는 과르디올라 감독과 클럽 모두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죠. 새 시즌을 맞이하면서 맨체스터 시티는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팬들은 팀이 계속해서 최상의 폼을 유지하며 지난 시즌의 영광을 이어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기대와는 달리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며 우승을 차지했지만 다른 대회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유럽 무대에서 경험이 많은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하며 일찍 탈락했고, FA컵에서는 숙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패해 탈락하는 등 시즌을 마무리할 때 맨체스터 시티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하나만을 거머쥐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큰 성공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시즌 초반의 기대와 비교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트래블 재현의 꿈이 깨지면서 팬들은 더 큰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A컵 결승 이후의 인터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과 같은 수준 높은 선수를 영입해 팀을 강화할 계획이 있다고 시사했죠. 이 발언은 많은 추측과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중요한 커리어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의 변동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고려할 때 맨체스터 시티는 여전히 강력한 팀이지만 유럽 무대에서 추가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의 결정은 맨체스터 시티가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르고 팬들의 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으며 레비 회장은 손흥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 보이죠. 결국 이적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한편 맨체스터 시티는 또 다른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최근 영국의 스포츠 바이블은 맨체스터 시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펩 과르디올라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구단에게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2025년까지 맨체스터 시티와 계약이 되어 있지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임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 축구의 정점에 서기 위해 더 강력한 스쿼드를 구축하길 원하고 있으며 두 번의 트래블을 달성한 감독이 되기를 결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경험한 리더십과 경험을 가진 선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손흥민이 가장 적합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 영국 전역에서 적합한 선수를 찾는 움직임이 확산되었고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하면 사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최근의 성취 이후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시즌을 보낸 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죠. 그는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한 이후 팀의 반응이 달라진 점을 언급하며 개별 선수의 능력보다는 팀 전체의 시너지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진행되면서 팀은 다시 개별 능력에 의존하게 됐고 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난 시즌 동안 팀은 존 스톤스와 같은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자주 결장하면서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링 홀란드가 중원 지원에 자주 참여하지 못해 이 부문에서 큰 공백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팀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며 팀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음 시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며 그가 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선수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부 선수들, 특히 케빈 데 브라이너, 로드리, 존 스톤스가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떠안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들 선수들은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은 중요한 임무를 맡아왔으며 이는 피로 누적과 부상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또 다른 중요한 개선 사항으로 홀란드에 대한 통제를 줄여 그의 플레이에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르디올라는 시즌 말미에 홀란드가 큰 압박을 받았으며 이것이 그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바로 그 이후에 손흥민을 언급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손흥민을 제시했는데요. 과르디올라는 손흥민이 넓은 지역이나 중앙에서 모두 뛰면서 창의적인 플레이와 반격 지원을 통해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유연한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여러 포지션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특히 그가 윙어 역할을 맡을 때 그의 공격력은 더욱 위협적입니다. 상대 팀이 홀란드를 억제하려 할 경우 손흥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죠. 반대로 상대가 손흥민에 대한 집중을 분산시키면 홀란드는 더 많은 공간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격에서의 균형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의 합류로 팀의 많은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목표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는 주저없이 다시 한번 트래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맨체스터 시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널과 같은 강팀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강력한 경쟁자를 넘어서야 할 것이죠. 그러나 그는 토트넘이 제외할 경우 큰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한다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이 팀에 합류한다면 맨체스터 시티는 모든 도전을 극복할 열쇠를 얻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적합한 선수가 아니라 맨체스터 시티의 전술에 완벽히 부합하는 요소로 팀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한편 토트넘은 이미 한 명의 수준 높은 스트라이커를 영입했으며 현재 최소 2명의 추가 영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024-2025 시즌은 이달 17일 개막하며 여름 이적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밤 11시에 마감됩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티모 베르너, 아치 그레이, 루카스 베리발, 양민혁, 도미닉 솔랑케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베르너는 1월부터 임대로 합류했으며 그의 계약 연장은 단순히 기존 스쿼드를 유지하는 조치일 뿐 강화책은 아닙니다. 그레이와 베리발은 큰 잠재력을 지닌 유망주지만 현재로서는 단순히 유망한 젊은 선수들에 불과합니다. 양민혁은 내년 1월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확실한 강화책은 솔랑케뿐입니다. 솔랑케는 지난 프리미어리그 시즌에서 10골을 기록한 스트라이커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여름 해리 케인을 매각했으며 프로페셔널 스트라이커가 없었기 때문에 솔랑케의 영입은 팀의 큰 약점을 해결했는데요. 토트넘의 미드필드 진에는 제임스 매디슨, 이브 비스마, 파페사르,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주요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디슨과 벤탄쿠르는 자주 부상을 당하며 비수마와 사르는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토트넘은 신뢰할 수 있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첼시의 코너 갤러거에 대한 관심 소문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에스턴 빌라의 제이콥 램지와도 연결되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진은 강력해 보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솔랑케는 필요시 히샬리송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스트라이커입니다. 팀에는 손흥민, 브레넌 존슨, 데안 쿨루셉스키가 양측 윙어로 자리 잡고 있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스쿼드의 깊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죠. 손흥민의 계약은 토트넘과 1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그의 나이로 인해 경기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쿨루셉스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호하는 직접적인 윙어 유형이 아닙니다. 토트넘의 공격진에서는 조나단 데이비드와 에베레치 에제가 연결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높은 득점 효율을 가진 스트라이커로 이번 여름 코파 아메리카 2024에서 캐나다 대표팀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에제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공격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정료가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